학교 프린트로 열 정리 끝내드리도록 할게. 보편적으로 지금 물리원에서는 연력학적 과정을 중요시 다루고 있고 열에 대한 기본 현상들은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교 프린트는 우리 이쁜 지우가 보내주셨어요. 왜? 수업 안 나가고? 어? 에휴. 근데 2학기 때 또 골 때리는 현상이 있다. 이거 1학기 때 했다 그러고 안 하신다? 잠깐만 프린트 좀 찾고. 에휴 힘들어. 내연기관 할 필요 없지. 열기관이라는 거는 열기관 효율 얘기할 때 해줄게. 뒤쪽에 나와. 자, 온도 정의는 했고 열 정의도 했고 일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 그때 물리에서 일과 화학에서 일은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래프 넓이까지 계산한 것 같아.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는 생략해도 될까? 근데 그래프상에서 PV는 NRT 굉장히 많이 이용해주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수능형 문제에 상당히 많아. 어떤 연력학적 과정을 뭐 이딴 식으로 설명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피가 되고 여기 압력이라고 할 때 이때의 부피를 V제로, 이때 부피를 2V제로, 이때 부피를 3V제로라고 하는데 이거 숫자로 주어져. 수능에서는 뭐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다,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다, 이런 식이야. 자, 이렇게 나타나고 이때 압력이 10의 5승 파스칼이다. 그럼 1기압이 되거든. 자, 이때 압력은 2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다. 그럼 2기압이란 말이야. 이때 준단 말이야. 이 상태, 몰수도 없고 기체상수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의 온도를 T0라고 한대. 그럼 이 온도는 얼마일까? 라는 문제들이 나와. 그러면 PV라는 녀석은 에너지 일정하니까 T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T0는 이거 곱하기 이거란 말이야.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자 V0라는 값이 T0래. 그럼 이 상태는 얼마가 돼?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V0라는 값일 때 T가 되는 거지. 따라서 T라는 값은 얼마가 돼? 2분의 3T0. 이런 식으로 나오는 보기 문제들이 많아. 그때 많이 이용하는 게 PV는 NRT야. 그 다음에 특히 문제에서 특정 온도를 얘기한다면 N을 1로 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N을 1로 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순환 과정에서 온도 계산할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고,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살펴봤을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줘. 맨날 다시 하래. 아씨. 저쪽 반에 갔더니 케플러 법칙에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 계산하는 거 기억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 뒤지게 해줬는데. 속상하다, 속쓰리다, 속쓰려. 자, 일에 대해 살펴보는 내일은 이렇게 얘기해.
피스톤과 실린더로 이루어진 개가 있어요. 이 내부 압력이 P고 단면적이 A래요. 자, 이 녀석에게 가해진 힘은, 자, 우리 압력의 정의에서 압력은 면적분의 수직으로 가해진 힘의 크기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쪽에서 가해지는 힘의 크기 F는 P 곱하기 A다. 보통 힘이라고 쓰는데 전압력이라고도 얘기해줘. 자, 얘를 밀어서 X만큼 이동을 시켰대. X만큼 이동을 시켰다라고 해. 자, 이게 델타 X만큼 이동됐다라고 할 때 이 작은 1 델타 W는 F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데는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가 돼버리니까, 자, 이 값은 뭐가 됩니까? P 곱하기 델타 V라고 써줄 수 있겠지. 이때 얘를 극한을 취하면 dW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dV가 되었다라고 해. 이 W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분을 합니다. 인테그럴 dW라는 값은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라고 할게. 원투만이 쓰실 것 같아. 그치? 원투가 안 보이는구나. 원투만이 쓰실 것 같아. 자, 이 값은, 자, dW 대신에 pdV라고 써줄 수 있다. 이 압력에 대한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뭐가 나타나? 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P가 일정하다면, 자, P가 일정하다면 W는 P 빠져나오면 P 곱하기 델타 V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델타 V가 양의 값이래. 기체가 팽창을 하는 거야. 기체가 팽창하게 되면 W는 뭐가 돼? 양의 값이고, 이것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야. 상대론도 보니까 짠뜩 써놓고 생략 다 그렇더만. 그럼 생략해서 프린트 만들면 되는데, 응? 그치? 응? 그 작업하기 싫으셨나 보다. 수업도 안 해주실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있는데 나중에 할게 하고 안 하실 거 아니야. 수업은 하고? 그럼 괜찮아. 근데 수업도 안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옛날에 학원 초짜 때 욕 되게 많이 먹었는데, 니네 선배 몇 기 때야? 사기 3학년 때인가? 사기가 중3 때. 선생님은 이제 가급적 많은 걸 가르치고 싶어서 책보다 더 많은 걸 해줬거든. 근데 이런 거는 경시대에 잘 안 나와. 근데 알고 있어야 돼.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게 한 수업 내용에 한 5분의 1 정도가 그런 내용들이 많아. 깊게 가르치니까. 중학교 경시는 쉬운데. 그랬더니 학부모가 항의가 들어왔어. 왜 다 가르쳐갖고 애 열심히 써놓으면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아세요? 그래갖고 내가 화가 나서 직접 전화했어. 가르치는 건 내 마음이고요. 물리학을 배우려면 이런 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네. 너네는 이번에 선생님들이 전화 다 안 했대, 집에? 다 선생님마다 다. 아니야? 원석쌤은 했고, 상우쌤도 했고, 희주쌤도 했고, 원장님도 몇 명 했을 거고, 나는 아예 안 하는데.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너희들이 성적 잘 나오면 할 이유가 없는데. 선생님 옛날에 너네 선배들 가르칠 때 딱 2번 통화했거든.
심지어 학생이 학원에 오는데 엄마가 학원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도 무지 많아. 그냥 전화 통화만 알아. 목소리만 아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 그래갖고 이번에 뭐 몇 기인데 수업 들어갈 반 있을까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은 어머니가 반을 좀 어느 정도 구성해 오면 반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시간표 어떻게 조정해서. 그럼 이제 엄마들이 만들어 갖고 오면은 수업해 주고. 엄마들 얼굴 한 번도 모르는 분 되게 많아. 아는데 오히려 안 받은 애도 있어. 12기에. 11기구나. 걔는 아이가 인성이 별로고 엄마도 인성이 별로라서. 왜 인성이 별로라면 남을 욕해. 중학교 때 선생님 가르치는 애를 막 욕하시는 거야. 선생님은 다른 집 자식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가 아주 욕하듯이 이놈 새끼야 정신 차려, 너 그러다 뭐가 되려고,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게 아니고 걔는 한과영 가는데 애가 뭐 학교 뭐 영어 내신이 뭐 전체 200등인데 어떻게 한과영 가냐고. 수학과학 잘하잖아요. 중2 때부터 수학과학 경시대 금상 받았거든. 과학 금상. 선생님한테 와서 공짜로 수업 듣고 막 하네요. 돈은 몇 달 내지도 않았구나. 뭐 잘하니까 갔겠죠. 제가 가르쳐봐도 잘하던데. 여기 다닌 적 있어요? 다녔죠. 왜 안 다녀요? 그랬더니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2시간 동안. 막 귀에 딱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잘라버렸어. 그 걔네 기수에 남하얀이라는 애가 있어. 여자애인데 키가 되게 커. 걔네도 반이 있었는데,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특정한 아이를 받기가 싫었는데 억지로 밀고 들어와 갖고 쟤를 자르기 위해서 2주 동안, 짧으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수업 해줄게. 그래갖고 원리를 설명해 준 거야. 다 기본 원리. 그럼 진도는 되게 천천히 나갈 거 아니야. 대학 과정을 막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나가더라. 땡큐. 그리고 얘들아 미안하다, 우리 보충하자. 그땐 3학년 방학 때니까 보충할 시간 널널하지.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 보충하고 가자. 보충 다 해갖고서는 들여보냈지. 자, 얘가 음일에 압축되는 거야. 압축되는 것은, 자, 기체가 외부에서 1 받으면, 조심한 게 있어. 화학에서는 이 부호가 반대야. 화학엔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외력이 하는 일이야. 외력이 하는데 밀려나가니까 음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책을 보다 보면, 너네 지금 2학년 선배들 중에 2학년 선배 가르치는 선생님이 서웨이 책을 가끔 참고를 하거든. 서웨이의 모든 내용은 화학적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에서 물리학자가 아닌가 봐. 화학자가 쓴 물리책인가 봐. 그래서 음의 값으로 써놓은 선생님들도 있어. 하지만 보통 표준 교과에서는 이 규칙을 따른다. 기체가 팽창하면 1은 양의 값이고 기체가 압축되면 1은 음의 값이다. 이 사실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잡한 형태는 아마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체의 내부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내부의 에너지는 어떻게 꾸며지게 될까? 기체 내부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체 분자운동 이론이 먼저 필수가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의 분자운동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설마 이것도 안 한다고는 안 하셨겠지? 진도 나갔니? 기체 분자운동 이론, 네모 박스 갖다 놓고 기체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거 했지? 서술형으로 나오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야. 자, 기체 분자 운동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기체 내부 에너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화학에서도 했었을 거야 이거, 그치?
자, 기체 분자 운동 이론이 있다. 기체 분자 운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정이 있어. 세 가지 가정이 있는데 당위성을 중요한 가정인데, 자, 얘는 매우 많은 수의 분자가 운동해. 당연히 이 분자들은 이상기체야. 얼마큼 많은 수를 구성하고 있을까? 10의 23승계야. 무려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의 분자들이 자, 매우 빠르게 1학년들이 1교시 이렇게 빠지면 차라리 2학년 3학년하고 바꾸는 게 훨씬 나은데 왜 학원에서 가만히 있지? 지금 진곽 같은 경우에는 진곽 2학년 애들은 아침에 오면 올 애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딴 데 수학 시간하고 겹친다고 못 온 애들이 되게 많은데, 앞뒤 딱 바꿔놓으면 현석이 맨날 오후에 오잖아. 저쪽 반도 지금 반도 안 오거든, 오전에. 그럼 차라리 바꿔놓으면은 뒤로 시간을 뒤쪽에다 놓으면 되잖아. 11시에 끝나게.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러지? 매우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10의 3승/ms가 되게. 1초에 1000m가 요거 몇 배가 될까? 이거 수천 배가 되겠지? 1초에 1000m면은 요게 한 수십 배구나. 수백 배. 이게 한 3m, 4m 정도 되거든? 250배야. 1초에 250배만 하면 여기 충돌 왔다 갔다 몇 번 하는 거지? 250번 왕복한단 말이야. 그럼 저쪽에서 충돌수 250번, 이쪽에서 충돌수 250번이야. 1초에. 그 엄청나게 빠르게 충돌하는 거지. 자, 그래서 매우 빠르게 막 운동을 하는데, 특정한 방향을 갖지 않고 마구잡이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구잡이로 운동한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쪽 방향을 X방향, Y방향, G방향이라고 할게. 학교에서 주신 보충 프린터 선생님한테 인쇄해서 프린트 출력해서 출력이 아니고 스캔해서 보내줘. 방과 프린트 그 답지 만들어 줄게. 풀기가 어렵다며. 수능용 문제라. 방과 또 뒤졌지 뭐. 나만 지금 다 하기 싫어갖고 지금 빼동거리고 있는데 올 수도 머리가 멈췄어 지금. 자,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n개의 기체 분자들이 같은 질량을 가진 동일한 기체 이상기체들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속도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제각각이야. 크기도 어떻게 될까? 제각각이 돼버린다라고 해. 그럼 이 녀석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볼 수 있거든. 평균값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평균값 속도는 보통 이렇게 구하지. 산술평균으로 n분의 v1 더하기 v2 더하기 똔똔똔똔똔 vn이라고 쓰게 되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 평균값은 얼마가 되지? 이 평균값은 0이 돼버리겠지? 0이 돼버린다라고. 오케이? 자, 이 방법 갖고는 평균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이용합니까? RMS 값이라는 걸 이용한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RMS 값을 살펴보는데, RMS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루트 민 스퀘어 해갖고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고 해.
제곱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제곱근을 취하면 크기를 알 수가 있게 돼. 방향성 없이 일반적인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RMS의 제곱값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분의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똔똔똔 vn의 제곱이라고 해. 즉 RMS 값은 n분의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똔똔똔 vn의 제곱의 제곱근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쓰기가 귀찮아서 선생님은 얘를 그냥 뭐라고 쓸까? v라고 쓸게. 학교 선생님 RMS 계속 붙일 수가 있거든. RMS 안 붙이고 v 바를 붙이셨구나. v 바를 붙이셨는데 선생님 그것도 귀찮아서 v라고 써드리도록 할게. 학교 표현대로 그대로 깔까? v 바 써서 해줄까? 오케이, v 바를 써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v 바는 원래 벡터 값이란 말이야. 벡터 값으로 얘는 vx 바 i hat 더하기 vy 바 j hat vg 바 k hat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얘들에 대한 제곱을 치면 v 바의 제곱은 vx 바의 제곱 더하기 vy 바의 제곱 더하기 vg 바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이때 얘는 등방성이야.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등해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모든 방향에서 동등해야 되겠지. 여기에서 그냥 속도 방향이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모든 방향에 동등하게.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vx 바 제곱이라는 녀석은 vy 바 제곱과 같고 얘는 vg 바 제곱과 같아서 3분의 v 바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대.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초 작업이야. 이제 벽과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벽과의 충돌에 대한 얘기를 살펴봅시다. 이쪽 방향이 X방향, 이 방향이 Y방향이야. 그거 푸느라고 선생님이 준 수능 문제는 수능강은 풀 시간도 없었겠구나. 그거는 푼다기보다는 답지 놓고 확인을 해. 조금 어려운 거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까. 풀이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맨 뒤에 풀이가 있거든. 맨 뒤에 답지까지 같이 준 거야. 그래서 풀이 놓고 봐. 그거는 아시겠지? 막 그거를 막 이것처럼 생각해서 풀려고 하면 시간 너무 걸려. 하나당 아마 20분 이상 걸릴걸? 너네들이 풀면? 보통? 그치? 대부분 그런 문제만 골라서 주신 거거든? 선생님도 똑같은 세트, 지난번 줬던 세트하고 비슷한 문제들 꽤 있을 거야. 그것도 보통 선생님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만 골라서 뽑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당 심하면은 뭐 1시간 넘게 풀 수도 있어. 생각이 꼬이면. 풀이 과정이 복잡한 것도 되게 많고.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보내줘. 선생님이 차라리 답지 만들어서 니네가 답지 보고 공부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래. 응? 예를 들어서 지우 같은 경우에는 답지를 아는 상태에서 무지 잘 풀어. 근데 처음에 생각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응? 하여튼 저거는 이 짠데가리 되게 빨라갖고 수능형 머리야. 응? 수능형 머리. 빠르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답 내고. 수능형 머리. 그래서 1학기 때 내신이 괜찮을 것 같은데 2학기 때 되면 당황하게 될 거야. 이걸 소수령으로 다 바뀌는 형태니까. 아직 강민이 잘 모르겠어. 강민 쟤는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라. 근데 꾸준히 다 좋은 게 좀 있어서 물리원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물리 잘하는 거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 덕후들 많지. 들어가니까 존내 잘난 척하는 애들 많지. 근데 1학기 때 봐라. 내신 꽝인 애들 되게 많다. 왜 꽝인지 아니? 이거 물리가 아니거든. 수능이.
수능 물리가 아니야. 물리의 탈을 쓴 그냥 테크닉이야. 수능이 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갔는지 모르겠어. 화학도 그래. 화학도 지금 테크닉이 많아. 생명 일부도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 유전값, 유전 파트 같은 게 테크닉 모르면 못 풀어. 응? 문제 많이 풀어보는데 그게 스킬을 늘리는 거거든. 문제풀이 스킬. 진짜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점점 노벨상하고 멀어져 가고 있어. 조기 교육해갖고 외국에 유학 보내 한국인이 노벨상 받을 것 같아. 이 상태로는 꽝. 대학 교수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자, 각 변의 길이가 L이니까 이 변이 얘야. 이 변에 와서 충돌하는 아이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한 개만. 자, 질량이 m인 아이가 이쪽 방향으로 vx라는 속도로 왔어. 이상기체의 특성은 모든 충돌이 무슨 충돌이야? 탄성 충돌이거든. 자, 그렇다면 이 질량 m인 입자는 자, 어느 방향으로 가지? 반대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vx 바란 속도로 운동하게 된대. 요거 자체 증명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연력각 포함된 경우에 1학년 때는 잘 안 나오는데 2학기 때는 잘 나와. 자, 그러면 얘는 델타 P를 보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볼게. 원래는 얘 빼기 얘란 말이야. 크기만 보면 방향 무시할 수 있지. 그래서 mvx 바 마이너스 mvx 바라고 써줄 수가 있대.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이 mvx 바가 되겠지. 자, 한편 충돌에 걸린 시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충돌에 걸린 시간은 이쪽에서 접촉하는 시간을 구해주는 게 일반적이야. 하지만 얘네들은 순간적으로 튕겨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 측정이 거의 불가능해. 이 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은 표시되어 있는 입자, 빨갛게 표시된 입자가 여기에 나타날 때마다 걸리는 시간 간격을 계산해 보기로 한 거야.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시간하고 어때? 나중에 보니까 실험 결과가 같아. 그렇다면 선배, 강의실을 갑자기 바꿔놓으니까 저러지. 자, 델타 T는 뭐가 돼버립니까? Vx 바라는 속력으로 이 L만큼을 간 거야. L을 왕복한 거지. 여기 나타날 때마다 시간 측정한 거란 말이야. 이걸 이용해서 입자 한 개가 주는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어. 충격력은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쓸 수 있겠지.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니까 얘는 Vx 바분의 2L분의 얼마가 됩니까? 2mvx 바가 돼버리지. 그러면 얘는 이 지워져 버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L분의 mvx 바가 돼버립니다. 이게 충격력이 돼버렸대요. 얘가 충격력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가 충격력이라고 한다면, 자, 전체 받은 힘은 얼마일까? 기체 분자가 n개가 이런 충격력을 주게 될 거야.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n 곱하기 L분의 mvx 바의 제곱이 된 거지. 자, 그렇다면 이 힘으로 벽에 미치는 압력을 보자. 사실은 이거 이쪽에도 미치고 이쪽에도 미치고 이쪽에도 앞뒤에도 다 미치는 압력이야. 동시에 미치는 압력이야. 모든 방향에도 똑같이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모든 방향에도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압력 P는 힘을 받는 면의 넓이 분의 힘의 크기가 되겠지. 얘는 운동량하고 구분해 줘야 돼. 압력이야. 그렇다면 힘을 받는 면의 넓이는 L 제곱이 되겠지. 한쪽 면이니까 요 면이 L 제곱이야. 자, 그러면 이것 분의 n 곱하기 L분의
NMVX 바의 제곱이 된 거지. L 세제곱이면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 V가 된다 그랬지. V 곱하기 NVX 바의 제곱이야. 여기서 Vx 바라는 녀석은 어디 갔니? Vx 바라는 녀석은 전체 속도로 취급해 줄 수 있겠지. 맞아요? 일반화시켜서 전체로 가야 되니까 그럼 얘는 3V분의 NMV 바의 제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 PV라는 녀석 V를 이항시키면 얘는 3분의 1 NMV 바의 제곱이 되어버린 거지. 맞아요? 자, 이 식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싶어? 이상기체하고 비교하고 싶은 거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과 비교하고 싶었어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과 비교했더니 얘는 얼마가 돼? PV는 N, R, T가 돼버리죠. 이 식을 통해서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3분의 2 곱하기 N 곱하기 2분의 1 MV 바의 제곱 이라는 값은 NRT 또는 이거 대신에 NKT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여기서는 NKT가 더 유리해. 오케이? NKT가 유리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 버립니까? NN 지워지고 여기서 R이라는 값은 아보가드로 수분의 전체 입자수로 아보가드로 수분의 뭐가 돼? 이거 볼츠만 상수야. 쏘리. K라는 볼츠만 상수는 NA분의 R이라고 써줄 수가 있거든. 자, 그렇다면 얘는 기체 분자 한 개당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 바의 제곱이 돼버리고 얘는 2분의 3 곱하기 KT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런데 말이야, 얘는 모든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어때? 같단 말이야. 모든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렇다면 얘는 각 방향에 대해서 2분의 1 MVX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2분의 1 MVY의 제곱은 2분의 1 MVG의 제곱과 같고 이 값은 얼마가 돼? 같은데 2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얼마가 되지? 2분의 1 KT라고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표현한 하나하나의 요소를 뭐라고 부르지? 자유도라고 불러주고 있어. 자유도. 그래서 물체의 자유도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T다. 이걸 우리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양자론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지만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그냥 써주셔도 상관이 없을 듯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사람 3명이서 고기 밀점 2kg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돼? 참고로 선생님이 요즘 굉장히 소식이야. 삼겹살 1인분 못 먹어. 야, 옛날 같으면 선생님도 갈비 같은 경우에 10인분은 먹었지. 근데 지금은 밥도 하루에 3분의 1공기밖에 못 먹는데 심각한 병에 걸렸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 모순인 병에 걸렸어. 일단 혈액을 보니까 고혈당이래. 혈당이 갑자기 증가해 버렸어. 그럼 혈당 증가하면은 자제해야 되는 게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을 자제하고 식사는 뭘로 해야 돼? 주로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해야 돼. 근데 지금 몸의 영양 상태가 균형이 깨지면서 갑자기 혈액 속에 요산의 수가 증가했대. 요산 농도가 증가했대. 요산 농도가 한 50% 정도가 증가돼 버렸어. 요산은 음식물 중에 퓨린이라는 아미노산의 결합체지. 이 퓨린이라는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잘 생긴대. 많은 음식이 등푸른 생선, 그 다음에 고기, 육류, 내장, 곱창, 이런 식품에 많대. 그러면 못 먹잖아. 좋은 식품은 뭔지 알아? 쌀, 밀가루, 이런 게 요산의 감소에 좋대. 그럼 어쩌라고 놨더러? 쌀을 먹고 운동한다고 해도 고혈당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 집안에 당뇨나 이런 가족력이 없거든. 그럼 일시적으로 몸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던가, 아니면 이런 탄수화물이 인슐린과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이거든. 요즘 지난번에 몇 시간 공복에 갔니? 저녁에 8시쯤에 야식을 잠깐 조금 먹고, 선생님이 이제 혈액 검사한 이유는 간장약을 처방받으려고, 요즘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간약을 받으려고. 간을 처방약 받으면 엄청 싸거든. 보통 사면은 6, 7만 원인데 이거 사면 만 얼마면 산단 말이야. 그래갖고 간장약을 처방받으려고 혈액 검사를 했어. 그래서 8시 정도까지 먹고 술까지 먹었어. 간장약을 처방받으려고. 간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야지 간 수치가 높아져갖고 간장약 드셔야 돼요 할 거 아니야. 근데 8시부터 그 다음날 2시까지 금식을 했어. 그 병원 가갖고 혈액을 뽑은 결과가 되게 웃겨. 간 정상. 매일 술 먹었는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거든. 그래갖고 저밀도가 나쁘고 고밀도가 좋은 콜레스테롤이야.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비중이 60%래. 아주 좋대. 전에 한 거보다. 그래서 간 쪽은 멀쩡해. 그 다음에 고지혈증 없어. 근데 혈당이 고혈당이야. 근데 미치고 환장하는 게 이 이전에 한 달 정도 거의 밥을 못 먹었거든. 밥을 하루에 3분의 1공기 먹으면 진짜 많이 먹었어. 하루 먹는 총량이. 과자 이런 것도 원래 안 좋아하니까 안 먹고. 그랬더니 고혈당이 나왔어. 이 얘기는 뭐야?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지. 인슐린 분비가. 그래갖고 혈액 검사를 다시 해야지. 혈당이 높으니까. 근데 진짜 더 안 먹었어. 똑같이 먹는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를 했지. 혈당에 좋다는 게 토마토 주스가 좋대. 토마토 주스에는 무기염류가 많은데 특히 아연은 면역력과 관계 있고, 그 다음에 크로민은 인슐린의 성분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오렌지 주스를 때려 박았어. 근데 그날 설마 피 검사 새로 할 줄 몰랐어. 이것만 해갖고 혈당 검사 할 줄 알았는데 또 뽑은 거야. 피를 또 뽑은 거야. 또 뽑았는데 대박이 뭔지 아니? 이날은 아침 8시에 식사를 했어. 하고 2시에 갔어. 그럼 공복이 아니잖아. 공복이 아닌데 혈당이 오히려 감소했어. 아마 토마토 주스 영향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요산 수치가 워낙 높아갖고 요산하고 고혈당은 서로 반대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더라고. 요산이 심해지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 술도 안 좋다 그래갖고 줄였는데.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보통 E라고 U라고 하거나 EINT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다행히도 U라고 쓰시는군요. 일반적인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내부 에너지 기호가 U야. 요즘 책은 EINT, 인터널 에너지라고 해서 요즘은 EINT 쓰는 책도 많아졌는데 전통적으로 U를 씁니다. 이 내부 에너지는 자, 입자의 개 내의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합, 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합, 더하기 기타 에너지들의 합이야. 여기서 기타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 또 내부에 핵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지. 그 외부적인 요소들의 여러 가지 에너지들의 전체 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하지만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 내부 에너지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전체적인 내부 에너지가 화학에서의 엔탈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절대 내부 에너지는 몰라. 절대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설정한 경우 하나 알고, 이런 경우에는 몰라. 하지만 화학 변화에서 또는 어떤 변화에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알 수 있잖아. 마찬가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아내는 방법을 보기로 하는 거야. 자, 내부 에너지는, 자,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되지? 0이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게 자, 이상기체야. 포텐셜 에너지 0이고 분자 간의 인력도 0이란 말이야. 그리고 기타 에너지도 0이야. 온리 얘는 운동 에너지 한만 있대. 그러면 분자 몇 개였어? n개였지. 2분의 1 mv 제곱이 바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근데 자, 이 에너지 값은 뭐와 똑같다라고 했니? 2분의 3kT와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여기서 K 대신에 이걸 쓸 수 있지. 2분의 3 곱하기 NA 아보가드로스 분의 기체상수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단 말이지. 여기서 자, 아보가드로스의 전체 수가 뭐가 돼? 몰수가 되니까 2분의 3 N월 T가 돼. 이거는 그냥 이상기체가 아니고 누구? 단원자 분자의 이상기체였어. 실험 자체를 우리 단원자 분자 갖고 이런 실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자유도가 달라져. 이원자 분자는 어떤 자유도가 달라지냐면 이런 자유도가 달라져. 여기 단일 분자가 있을 때는 단원자 분자는 속도만 존재하겠지. 맞아요? 속도만 존재하는 에너지야. 자, 이거에 대한 에너지는 세 가지 형태가 쓰여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어떤 에너지 형태가 쓰여져? 2분의 1 mvx의 제곱, 2분의 1 mvy의 제곱, 또 2분의 1 mvg의 제곱값만 존재하겠지. 그래서 자유도가 몇 개야? 세 개란 말이야. 그래서 자유도 수가 3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반면에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이원자 분자는 어쩔 수 없이 분자 2개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 직선형으로 되어 있지. 직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평균적으로 속도를 갖는단 말이야. 병진 속도를 갖게, 병진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병진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2분의 1 mvx의 제곱, 2분의 1 mvy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 mvg의 제곱값을 갖게 돼.
뿐만 아니라 얘는 이 축에 대한 회전 에너지와 이 축에 대한 회전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축에 대한 회전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질량이 중심 축상에 있어서 회전하게 되면 회전 관성이라는 게 없어. 오케이? 회전 관성이라는 것은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게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흔들어 봐. 손에서 느끼는 감각이 있을 거야. 중심을 잡고 흔들어 봐. 느끼는 감각이 있을 거야. 한번 해볼래? 연필 갖고 중심과 끝을 잡고 흔들어 봐봐. 그때 끝을 잡고 흔들어 봐봐. 중량감이 다르지. 느낌이 다르지. 얘가 회전 관성이 큰 거야. 근데 얘를 잡고 이쪽으로 회전시키는 거야. 회전 관성이 0이야.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는 운동의 에너지가 없어. 참고로 이거를 x, y고 이걸 지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두 가지 에너지가 더 있는 거야. x 방향에 대한 회전 관성에 대한 운동 에너지, 이거 회전 운동 에너지야. 또 얘는 2분의 1 i, y, 오메가 제곱, 오메가는 회전 각속도야. 이런 식의 운동의 에너지가 주어져서 얘는 자유도가 몇 개가 돼? 5개가 된대. 그러면 3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3원자 분자는 아주 특수한 경우, 직선형으로 된 거 외에는 대부분 직선형이 아닌 형태로 돼 있지. 전자성 반발 원리에 의해서 분자 구조들을 본 적이 있잖아. 그치? 3원자 분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특별한 예를 빼놓고는 대부분 어때? 입체적인 또는 평면적인 모양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3원자 분자는 평면 구조를 갖는데 직선형이 드물지, 조금이라도 결합각이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전자성 반발 원리에서 나타나는 분자 구조에 의하면.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몇 개가 돼? X방향에 대한 병진 운동 에너지, Y방향에 대한 병진 운동 에너지, G방향에 대한 병진 운동의 에너지 뿐만이 아니고 회전 운동의 에너지로 2분의 1 IX 오메가 제곱, 2분의 1 IY 오메가 제곱, 그리고 2분의 1 IG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는 자유도 하나가 더 증가된 거야. 그러면 자유도 몇 개가 되지? 얘는 6개가 돼버렸다라고 해. 그렇다면 자유도 수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죠? 얘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2분의 3 KT야. 얘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니? 2분의 5 KT야. 얘 전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6 KT야. 3이라고 안 쓴 이유가 있지? 자유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부 에너지를 보면 얘는 뭐가 될까? 2분의 3 에널 T야.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5 에널 T야.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7 에널 T가 돼버렸어. 그래서 일반적인 내부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쓴다. 2분의 F 곱하기 에널 T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 내부 에너지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6이야. 옛날 같지 않다. 옛날 쌤 가르치던 애들은 가장 일찍 수업한 게 몇인지 아니? 너네 선배들 7기 애들 몇 시에 수업했게? 새벽 4시. 애들도 바쁘고 나도 바빠갖고 수업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갖고 새벽 4시에 수업했어.
하주야, 저렇게 수업 중에 잔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자,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했네요. 내부 에너지를 이상기체 단원자 분자라고 가정하고 얘기해보면 2분의 3 에널 T라고 쓰게 되죠. 자, 여기에서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2분의 3. 몰수 안 변하고 같은 상태에서 기체 상수 상수니까 안 변하겠지? 온도 변화를 시켜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살펴봐봐. 이거 뭐에 해당하는 거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해당하잖아.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하기 델타 PV라고 해.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면 P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부피가 일정하다면 부피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압력 변화만 보시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얘들이 옛날부터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오던 주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체 내부 에너지가 이거였고,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연력학 제1법칙.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어떤 걸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피손과 실린더로 이루어진 개가 있어. 자, 이쪽에 열 에너지 Q가 들어가게 되면요, 얘는 내부 에너지가 변화되고요, 기체를 외부로 바깥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Q라는 녀석은 델타 U 플러스 W가 돼요. 또는 델타 U라고 하는 녀석은 Q 마이너스 W라고 씁니다. 조금 고급지게 배울 때는요, DQ는 DU 플러스 DW라고 써서 나타내 주는 것도 역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기호가 있어요. Q가 양이라는 것은 열 흡수, 델타 U가 양이라는 것은 내부 에너지 증가인데, 내부 에너지는 바로 온도에 관계된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는 바로 온도와 관계된 에너지야. 온도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내부 에너지 증가. 자, 그리고 W가 양의 값이라는 것은 외부의 일을 하게 돼. 항상 조심하실 것, 세트야. 양이 한 세트야. 열을 흡수하면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외부에서 일을 당연히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열을 흡수했는데 내부 에너지 감소하고 일을 하는 경우 없어. 아시겠어요? 이게 세트가 돼버리고, 자, 그 다음에 Q가 음의 값이야. 열 방출.
델타 U가 음의 값이야. 내부 에너지 감소. 또 W가 음의 값이야. 외부가 일을 하게 되는 거야. 항상 음이 또 세트야. 음이 세트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자, 이러한 연력학 제1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 예들 학교에서 해주셨나요? 해준 게 진짜 없다. 학교 선생님이 미치려고 하시겠다. 물리원을 한 학기 동안 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방거 프린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가 혹시 S 스캐너 갖고 있는 사람 있니? 핸드폰으로 찍으면 스캔되는 거? 없어? 파일로 받지는 않았지. 프린트로 받으셨지. 파일도 있어? 파일을 선생님한테 이따 보내줘라. 답 만들어 갖고 다음 주에 보내줄게. 선배들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다 귀찮다. 요즘 컴퓨터도 안 갖고 다니고 패드도 안 갖고 다닌다. 똥배짱이다. 자,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적 과정. 뒤쪽에 나오는구나. 뒤쪽에서 하자 그러면.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 그냥 차례대로 할게. 여기서 껴도 줄까? 연력학 1법칙 이해하는 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지? 나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과정으로 등합 과정의 경우를 한번 보자. 등호 과정에서 일 계산해 주시고 그건 안 내신다고 하지 않으셨니? 등호 과정 일 해주시고 그거 안 낸다고 얘기 안 하셨어? 적분 안 하신다고 그랬지? 그냥 결과만 식으로 써주셨지. 외워 하고. 그지? NRT, LN 처음 부피분의 나중 부피. 그것도 다 지워버렸어? 너희들을 너무 무시하는구나. 쉽게 내신다고? 말이 쉬운데 이러고 이런 거 내주실 거거든? 이게 쉽지가 않아 해보면. 선생님이 준 것도 다 킬러 문제면 수능 특강 열심히 풀어봐라. 올해 수능 특강은 샀니? 다 풀어봤니? 시험 범위까지? 웬만하면 2점짜리 다 지워버리고 3점짜리 위주로 풀어. 2점짜리도 되게 막 쉬운 문제들 있잖아. 그럼 그냥 넘어가. 다 풀지 마. 봐서 3점짜리하고 2점짜리 중에 계산이 좀 있다. 기억해놓고 뭐 계산하는 식이 있다. 그런 거는 해. 근데 말로 되고 뭐뭐는 뭐뭔데 뭐뭐다 막 해갖고 말로만 나오는 거 있지. 상황을 설명하는 거. 그런 건 할 필요 없어. 그런 거 거의 안 내시니까. 자, 등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 한번 살펴보자. 수특극 싸움이다. 수특 싸움. 아휴, 과학고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자, P가 일정하대. P가 일정하면 일이 어떻게 되지? PdV가 돼버리는 거지. P 델타 V라고 바꿔줄게.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에 갔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이쪽이 부피와 압력이래. 압력이 일정하대. 이때 처음 부피를 V1, 나중 부피를 V2라고 이야기하자. 이게 P래.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래 넓이가 1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연력학적으로 이해를 조금 더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등온 과정을 그려보는 거야. 등온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서로 다르게, 그치? 그럼 얘는 온도가 높은 상태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된 거야.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이때 내부 에너지 증가는 얼마일까요? 잘 주무셨어요? 자,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날까? 처음 내부 에너지는 U1이라고 하자. 얘잖아, 그치? PV는 nRT잖아. 2분의 3 nRT가 되는데 PV는 nRT니까 뭐가 되니? 2분의 3 곱하기 P 곱하기 V1이 이곳의 내부 에너지야. 아시겠어요? 자, U2는 2분의 3 곱하기 nR T2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3 P 곱하기 V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주어져 있지 않잖아. 압력과 부피만 주어져 있지. 물론 온도 구하라면 구할 수 있어. 몰수가 주어진다면. 그지? 자, 그렇다면 얘는 델타 U는 U2-U1이야.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하기 P 곱하기 V2-V1이라고 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다라고 합니다. 즉 얘는 2분의 3 곱하기 P 곱하기 델타 V라고 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에너지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자, 한편 1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1의 크기는 P 곱하기 델타 V죠. 그럼 이때 흡수한 열량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흡수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한 1의 크기가 돼버리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2분의 3 P 곱하기 델타 V 더하기 얘는 P 곱하기 델타 V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5 P 곱하기 델타 V가 되는 거야. 보통은 흡수한 열을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 많아. 오케이? 두 과정 비교해 놓고 어떤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많을까, 어떤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이 많을까, 이런 식의 문제들 많아. 현성이 잠이 덜 깼어. 어? 시골에서 오느라고 힘들었어? 요즘 거기 시골도 아니라며. 아파트 막 들어가고 있대더만. 되게 혼자서만 멀리 온 척하고 있어. 상현이네보다, 아인이네보다 좀 더 멀어. 왕길까지, 완정사거리에서 왕길까지 한 15분이면 가지. 15분도 안 걸리지. 승용차로 한 7, 8분? 신호만 안 막히면? 그 동네인데 좀만 부지런하면 올 수 있는데 잠을 주체 못하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등적 과정도 한번 보자. 자,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지. 자,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야. 얘는 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해 보자. 얘도 온도는 다르겠지. 왜? 등온 과정 그래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얘는 이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간 거야.
1은 면적이 얼마가 되니? 델타 V가 0이라서 1이 0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 자, Q라는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이야기해 볼게. 내부 에너지 변화는 2분의 3 N월 델타 T야. 근데 역시 온도가 안 주어져 있어. 이게 만약에 온도가 주어져 있다면 온도 써주면 돼. 굳이 찾아서 쓴다면 쓸 수도 있겠지만 압력과 부피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용하면 2분의 3 곱하기 압력만 변하고 부피가 그대로지. 맞습니까? 자, 양의 값을 갖는단 말이야.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자, 이때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는데 W가 0이니까 이때 흡수한 열은 2분의 3 델타 PV다 라고 써줄 수 있대. 두 개가 가장 쉬운 과정이야. 세 번째, 등온 과정이야. 여기 일이 복잡해서 학교에서 등온 과정은 N만 하면 또 안 내주시거나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때 써. 자, 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얘는 등온 과정인데 한 특정 온도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야. 자, 처음 부피 얼마에서 V1에서 나중 부피 V2까지 변해가는 과정이야. 반대하면 음의 값이 돼버릴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얘는 온도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 그 외부에서 열을 흡수한 만큼 얘는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일 계산이 아래 넓이가 되는 거지. 면적이 되는데 이 면적 구하는 게 여러분들 과정에는 현재 선생님이 생략한다 그랬는데 그냥 알고 계셔라. NRT. 보통 N을 1몰이라고 놓고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1몰 쓰면 돼. NRT 곱하기 ln V1분의 V2다 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등온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등온 과정식이 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나와. 그럼 이런 과정은 등온 과정일까 아닐까? 자, 이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압력 부피 그래프를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돼 있대. 얘는 3V0, V0, P0, 3P0야. 이때 양 끝점은 PV가 서로 어때? 같지. PV가 같아. 그럼 온도가 시작과 끝이 같으니까 등온 과정일까? 등온 과정일까? 얘는 등온 과정이 아니야. 얘는 등온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1이 이거보다 더 작아야 돼. 얘 등온 과정이 아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 그래도 등온 과정은 아니다 라는 사실 기억 잘해줘. 흔히 문제 잘 나와. 얘와 얘와 온도 같다 라는 걸 아이들은 금세 인식할 수 있겠지. P분의 NRT니까 처음과 끝이 온도가 같다면 얘 같을까?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단열 과정 얘기를 살펴보자. 단열 과정. 니네도 오늘 수학 PPT 갖고 있니? 원장님 수업에?
아직 원장 수업이 없었구나. 일반 반 애들 PPT 갖고 수업하던데. PPT가 중요한 게 아닌데. 서울서 수업할 땐 재밌었는데 모든 강의실에 제가 타이핑 프로젝터가 다 있어. 그리고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 카메라가 나를 쫓아다녀. 그래갖고 모든 영상을 다 녹화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해. 학원에 이제 집중 장치가 있어갖고 모니터에서 선생님마다 수업하는 게 다 모니터에 떠. 그러니까 다 학원에서 녹화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되게 편하지. 저거 맞춰갖고 초점이 맞니 안 맞니 맨날 소리가 나오니 안 나오느니 몇 시간 와갖고 핫타임 끝날 때마다 배터리 다 갈아주거든. 마이크 배터리 다 갈아주는데 선생님 거 주세요 그래서 마이크 배터리 갈아주고 이런단 말이야. 되게 좋았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다.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쉬는 시간에 들어오니까 그 얘기 하더라. 직원이 선생님 화장실 갈 때는 음량 좀 꺼주세요. 웃기지 않니? 근데 연예인도 있대는데 연예인도 녹화 중에 갔는데 급동이 나온 거야. 설사가 빠바박 하는 소리가 녹화가 다 됐대. 그래갖고 NG 그 새로 찍었다고 하더라고. 딴 사람들 녹화하는데 급하니까 혼자 몰래 빠져나간 거야. 근데 그 사람 음성이 들어간 거야 녹화에. 그리고 NG 똥 싸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단열 과정을 이야기해 보자. 단열 과정은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이에요. 자, 얘는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PV 그래프에서 주어지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두 개의 등온 과정이 있어요. 자, 얘는 온도가 낮고요. 얘는 온도가 높은 상태라고 하자.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오케이? 얘는 살펴보니까 압력, 부피, 온도가 다 따로따로 상태 변수가 따라 몰수를 제외한 모든 상태 변수들이 모두 달라지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내부 에너지도 감소됐고 아래 1도 있어. 하지만 이 경우 열의 출입이 뭐가 돼? 0이라는 사실이야. 자, 이때 0은 델타 U 플러스 W야. 이때 W 아래 면적 계산하면 우리 실제 계산할 때 복잡한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했었지. 하지만 선형함수 적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 그 결과가 감마 마이너스, 감마는 비열의 비라 그랬지. CV분의 CP가 감마였단 말이야. 비열 B 뒤쪽까지 해줬었는데 까먹었구나. 자, 그래서 감마 마이너스 1분의 N얼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T가 1의 크기야. 하지만 그 방법으로 계산하면 너무 어렵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 W는 뭐가 돼? 마이너스 델타 U야. 마이너스 델타 U면은 얘는 마이너스, 얘가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해주고 풀자. 물리원은 다 단원자 분자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3 N 얼 델타 T라고 써줄 수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2분의 3 N 얼 곱하기 TC 마이너스 TH가 되니까 얘는 2분의 3 N얼 TH 마이너스 TC라고 쓰거나 또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이상이체 상태 방정식을 쓰게 되는 거야. 그치?
나중 PV 빼기 처음 PV야 그러면 P2 V2 마이너스 P1 V1 또는 얘는 2분의 3 곱하기 P1 V1 빼기 P2 V2라고 쓰면 되겠다는 거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 열역학 이 법칙을 내일 하도록 할게. 그러면 열이 정리가 끝날 것 같아. 상대로는 어렵게 안 내신다고 하시지? 너네들은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가 무지 많거든. 그래서 그건 수능 문제로 자꾸 풀어서 익혀야 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상대 관측자의 운동 상태 등에 관계없이 항상 어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이 물체의 앞뒤의 길이 같은 걸 계산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는 그거는 수능 문제 100% 다 풀어. 2번, 3번 문제 다 풀어. 문제 몇 문항 되지도 않지만 그거는 다 풀어보고 익혀두세요. 그냥 그건 무조건 풀어보면 다 이해돼. 그 부분은 다 맞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 합시다. 가장 문제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운동량 보존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하다.